뭐 사실 대구도 부산도 그렇고 밑바닥 민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저희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가 최근에 보여준 그런 안 좋은 모습 때문에 개혁신당을 결국 지지하겠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 당과 함께 커가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원 가입 추이나 이런 것을 봐도 특히 부산 지역이 굉장히 당원 가입 추이가 높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계엄이나 탄핵 정국에서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매우 무기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에서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실망한 마음들이 이런 개혁신당 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국민의힘 대표로 되셨을 때도 가덕도에 오셔가지고 네. 신공항 8km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두 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가덕 신공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가덕신공항은 저는 가덕신공항의 버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전에 초기에 가덕신공항 시작할 때부터 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도대체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국제선 전용공항이냐 아니면 장거리 국제선 전용이냐 아니면은 국내선까지 다 이전하는 거냐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가덕도 공항의 가치는 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활주로 한 개의 장거리 국제선 전용 공항처럼 되어가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공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설 규모가 되지 않으면은 큰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고 또 이게 환승 영업이 돼야 됩니다. 인천공항이 영업하는 방식이 일본과 중국의 촘촘한 국제선망을 구축해서 중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간다. 그럼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우리 비행기를 꽉꽉 채워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방식의 환승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렇게 하기에 지리적인 위치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김해와 가덕도로 공항이 이원화되게 되면은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미국을 간다. 아니면 뭐 그랬을 때 가덕도에 내려가지고 바로 환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김해로 와서 가덕도로 환승해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의 다른 도시들도 단거리 국제선이 만약에 가덕도로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김해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고요. 큰 비행기는 우리가 보잉 747 뭐 이런 거는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모아야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매일매일 400명씩 뉴욕으로 못 타고 갑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끌고 와가지고 태워야지 띄울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저는 활주로 두 개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행기가 사람으로 꽉꽉 차서 날아가는 공항이 될 것이냐.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대구 사람들의 수요라는 것도 지금 대구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에서 동시에 뉴욕 가는 비행기 매일 못 띄웁니다. 그럼 그거를 국제선, 장거리 국제선 기능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단거리 국제선 기능이 어디 있을까를 정말 논의를 잘해야 되는데 이놈의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모든 지자체장이 다 영남 지역의 국민의힘인데도 이거 말 꺼내면은 자기 지역에서 욕먹을까봐 아무도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덕도 공항이 밍숭맹숭하게 자꾸 저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밍숭맹숭하니까 결국 기재부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은 야 이거 진행돼봤자 공항이 만약 실패하면 우리가 욕먹으니까 하는 듯 마는 듯 가자.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한 비전을 세워가지고 정치적으로 타협할 건 타협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확확 밀어주자. 이게 적어도 하다못해 한 당내에서라도 의견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PK 의원들은 대구공항 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태클을 걸고 싶어 하고 TK 의원들은 가덕도공항 만든다 그러면은 전격적으로 예산 안 밀어주고 저희 같은 당이라 해도 안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게 공항이 완성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제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좋은 일이 생기면 네, 지금 공직선거 운동이 아니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저는 부산의 그런 수건 사업들도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 말씀하셨는데 네. SNS에 선거가 자유대한민국 기구에서 선거다 이러면서 전투 중에 내 주변에 맞선 싸우는데 이런 취지의 메시지 주셨잖아요. 이런 거 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잊혀질 것이 두려워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잊혀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적어도 이 부산 시민들께서, 부산 경남의 또 훌륭한 시민들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결국 미래의 답이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이야기를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올렸다는 입장문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단호하게 느끼지만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썼다가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되니까 당황해서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은 참 게으르기도 하다. 그거 다시 쓰기 싫어가지고 써놓은 글을 재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기자간담회가 다음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응하시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서 이제 공약을 내셨던 것을 개혁신당에서 좀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 내용들 중에 부산과 관련된 공약들도 있었나요? 저희가 공약팀에서 아직까지 지역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까지는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특히 부산에 대한 것은 검토가 끝난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님이 경남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또 아시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 기자간담회에서 할게요.